기마랑이스한테 공간이 엄청나게 생겼죠. 당연히 타겟이 이렇게 볼을 넘겼어요. 4-4-2 형태라면 여길 자카가 잡아주고 있어야 하는 게 맞을 겁니다. 하지만 지금 보이질 않죠. 안녕하세요, 축구보는 기자입니다. 아스날이 뉴캐슬에게 0대2 패배를 당했는데요. 이로 인해 아스날은 자력으로 챔스 진출이 가능했던 상황에서 이제 유로파로 떨어질 위기에 처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아스날에서 대체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에 대해 분석해봤습니다. 이를 보기 위해서는 먼저 양팀 라인업을 간단하게 볼 필요가 있어요. 뉴캐슬은 4-3-3, 아스날은 4-2-3-1이죠. 여기에서 아스날은 수비 시에 웨데고르가 한 칸 올라가고 윙어들이 측면으로 내려가면서 4-4-2 형태로 변하는 식의 컨셉을 보입니다. 그리고 이건 오늘도 마찬가지였는데요. 실제 경기 장면에선 이렇게 나왔습니다. 지금은 좌측 센터백인 댄번이 볼을 잡고 있는 중이에요. 근데 지금 모습을 보면 4-4-2 같지가 않죠. 타겟이 볼을 잡으니까 사카가 얘를 잡으려고 한 칸 올라왔었기 때문인데요. 덕분에 볼을 뒤로 돌리게 됐으니 나름의 성과를 얻었다고 볼 수 있었죠. 다만 여기에서 문제를 발생시키는 선수가 있었는데 바로 좌측 중미로 나선 조엘린통입니다. 지금 위치만 보면 중미가 아니라 윙어 같은데요. 사카가 타겟을 잡으러 올라갔기 때문에 측면으로 빠지는 얘를 잡아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풀백인 토미야스가 올라와서 대신 잡아주고 있는데요. 이 장면만 보면 나름대로 합리적인 선택을 보여주고 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아스날의 투중미가 조엘린통을 제외한 나머지 중미들을 잡아주고 있으니까 여길 통해서도 전개하기가 쉽진 않았거든요. 하지만 풀백인 토미야스가 조엘린통을 잡으러 빠졌다. 이건 즉 생막시맹은 화이트가 벌려서 잡아줄 수밖에 없다는 뜻이겠죠. 그리고 자연스럽게 칼럼 윌슨은 마갈량이스가 1대1로 맞게 되는 그림이 됩니다. 이 구도에서 아스날에게 문제는 크게 두 가지였어요. 마갈량과 화이트가 부상으로 인해서 제 컨디션이 아니었다는 점과 윌슨과 생막시맹은 1대1로 맞기 아주 힘들다는 겁니다. 특히 왼쪽 윙어인 막시맹은 드리블로 개인 돌파를 하는 것에 대단한 자신감을 보이는 선수란 점에서 더 그랬는데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토미야스가 올라와서 조엘린통을 대신 잡아준다는 컨셉을 유지하는 건 상당히 위험하다고 느낄 법했습니다. 센터백 역할을 같이 볼 수 있는 토미야스가 내려가서 생막시맹 수비를 돕는 편이 더 낫다고 볼 수도 있었죠. 다만 이 경우 필연적으로 발생되는 문제가 있는데, 그렇다면 사카가 빠졌을 때 자꾸 측면으로 빠지는 조엘린통은 누가 잡아주냐는 겁니다. 위치상으로 그나마 이게 가능하다고 여겨질 법한 선수는 우측 중미인 엘넨이에요. 실제로 지금 장면에선 엘넨이가 조엘린통을 잡아주고 있죠. 조엘린통이 측면으로 빠져서 볼을 받으려고 하니까 엘넨이도 이쪽으로 쭉 따라가게 됐어요. 이 장면에서 이미 많은 분들께서 이렇게 될 경우의 문제를 보셨으리라고 봅니다. 기마랑이스한테 공간이 엄청나게 생겼죠. 당연히 타겟이 이렇게 볼을 넘겼어요. 4-4-2 형태라면 여길 자카가 잡아주고 있어야 하는 게 맞을 겁니다. 하지만 지금 보이질 않죠. 어쩔 수가 없었던 게 자카는 우측 중미인 롱스테프를 잡고 있는 중이었어요. 즉 이건 아스날이 4-4-2 형태로 서면서 중앙에 둘밖에 두지 않게 됐기 때문에 발생된 공간이란 거죠. 이날 기마랑이스가 경기 내내 엄청나게 좋은 모습들을 보였는데 바로 이런 배경 때문입니다. 결국 조엘린통을 계속 측면으로 벌리면서 엘레니를 끌어당긴다는 의도가 잘 먹혀들었다고 볼 수 있겠죠. 그렇다고 이게 그럼 더 아래 위치까지 내려가면 막을 수 있냐? 꼭 그렇지도 않았어요. 지금도 보시면 조엘린통을 엘레니가 잡고 있고 막시맹을 토미야스가 잡고 있는 중인데요. 여기에서 막시맹이 갑자기 아래로 내려가면서 볼을 받아줬습니다. 당연히 전술적 마크맨인 토미야스도 이걸 따라갔어요. 그리고 이 틈에 조엘린통이 막시맹이 비운 측면으로 침투했고 당연히 이건 엘레니가 따라가게 됐는데요. 이러니까 이번에도 자연스럽게 기마랑이스에게 공간이 생겼습니다. 볼이 도는 위치가 달라졌을 뿐이지 풀어가는 방식 자체는 여기서도 똑같았어요. 결국 이 기마랑이스는 웨데고르가 내려가서 잡아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톱 자리에 있는 게 아니라 한 칸 내려온다면 기마랑이스에게 투입되는 걸 막아줄 수 있겠죠. 하지만 이 경우에도 뉴캐슬이 별로 문제될 건 없었어요. 웨데고르가 한 칸 내려가면서 뉴캐슬 후방 자원들은 더욱 자유롭게 됐습니다. 기마랑에게 줄 수 없어도 센터백에게 다시 주면 그만이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다시 웨데고르는 전방으로 올라가야겠죠? 그럼 아까 패턴이 똑같이 되풀이 되는 겁니다. 조엘린통과 막시맹 위치가 서로 잠깐 바뀌는 것 뿐이죠. 게다가 이 구도가 아스날에게 그렇게 유리하다고 보기도 힘들었는데요. 후반전이라 양팀 위치가 바뀌었고 토미야스가 부상으로 나가면서 세드릭이 들어왔던 것은 다르지만 처한 상황은 똑같습니다. 막시맹이 아래로 내려와서 볼을 잡았고 세드릭이 이걸 따라갔어요. 그리고 조엘린통이 막시맹이 비운 자리로 침투했고 엘네니가 이걸 따라가는 중입니다. 여기에서 막시맹은 뒤로 돌리는 게 아니라 바로 조엘린통 앞으로 침투 패스를 넣었는데요.
후방 자원들 쪽이 아주 자유로웠지만 조금 더 공격적인 선택을 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었어요. 그럼 이제 조엘린통과 엘레니의 대결이 되겠죠? 여기에서 엘레니가 조엘린통의 스피드를 전혀 따라가질 못했어요. 이에 맞춰서 중앙에 있는 윌슨도 열심히 침투하고 있는데 마갈량과 화이트도 얘를 따라가기에 버거워했습니다. 신체적으로 뛰어난 선수들이 그들의 개인 퀄리티를 정말 잘 활용했다고 볼 수 있겠죠? 여기에서의 크로스를 막으려다가 화이트가 자책골을 기록하면서 먼저 실점을 하게 된 아스날이었습니다. 화이트 입장에선 정말 불운한 사고였어요. 하지만 그가 부상해서 이제 막 복귀한 몸이란 점과 아스날이 구조적으로 이미 먹히고 들어갔다는 점까지 고려했을 때 화이트 개인을 비난하는 건 좀 과혹한 일이 아닌가 싶었습니다. 이날 뉴캐슬은 아스날 기준 우측을 메인 타겟으로 아예 잡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여길 담당하는 엘레니는 상대와의 1대1 대결에서 상당히 힘들어하는 모습을 자주 보였는데요. 아까 실점 장면에서도 밀렸지만 이번에도 조엘린통과의 경합에서 밀리면서 그대로 침투하는 윌슨에게 볼을 넘겨주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그건 칼럼 윌슨과의 경합에서도 마찬가지였어요. 엘레니가 많이 지쳤나? 그런 생각이 들더군요. 경합에서 이긴 윌슨이 그대로 골키퍼가 나온 걸 보고 슈팅을 때렸고 이게 아주 아슬아슬하게 빗나갔습니다. 그냥 골키퍼 롱패스 한 방, 그리고 슈팅 한 방, 겨우 이것 때문에 결정적인 실점 위기를 맞이했다? 아스날이 답답할 수밖에 없는 경기였어요. 그리고 이렇게 앞에서부터 무너지기 시작하니까 뒤에 있는 선수들이 정말 고생을 많이 했는데요. 특히 부상에서 복귀한 화이트와 마갈량, 골키퍼 램스데일의 활약이 눈에 많이 띄더군요. 오늘 수비 장면만 다뤘지만 총체적으로 아스날이 완전히 말린 경기였습니다. 챔스 진출에 있어서 너무나도 중요했던 경기에서 이런 모습을 보였다는 점이 아스날 팬들에게 있어서는 정말 큰 상처가 될 것 같아요. 이상으로 오늘의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